함께하면 즐거운 과학 진친 새별쌤입니다. 아이쿠 잘 오셨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친구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새별쌤하고 또 열심히 과학 공부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흔들리는 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지진이라고 들어보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쌤하고 하나하나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여러분,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보도록 합니다. 이 지진이란 건요, 땅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뭐 땅 속에서 지하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 동굴이 무너진다던가, 또는 땅을 이루고 있는 것들이 뭐 끊어진다던가,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의 원인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진이라는 거 말뜻은 정확히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 지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진이 조금 약하게 나타날 때도 있고 조금 세게, 강하게 나타날 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기를,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야 돼요. 그 나타내는 단위를 우리가 규모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그것을 우리가 규모라고 표현을 해서,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규모가 어느 정도로 일어났대? 라고 물어본다면 뭐 규모 뭐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규모 뭐 9.0이요, 뭐 규모 뭐 7이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규모라는 것은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이고요. 아무래도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규모를 나타내는 숫자가 클수록 굉장히 강한 지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규모 7의 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규모 9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본다면 아무래도 숫자가 클수록 더 강한 지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뭐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지진이 일어날 수 있겠죠. 최근에 일어난 그 지진, 그리고 어느 정도의 피해가 일어났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부터 한번 보죠. 2016년 9월 12일 요 때에 이제 경상북도 경주 부분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대요. 규모 5.8. 그리고 2016년 7월 5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여기에서도 규모 5.0.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또 어떤 것이 강한 지진일까요? 그렇죠. 숫자가 큰 요 지진이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큰 강한 지진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외국 같은 경우 한번 살펴볼까요? 2016년에 에콰도르에서 규모가 7.8이래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큰 강한 지진이 일어났죠. 7.8 정도, 규모 7.8 정도의 지금 지진이 일어났을 때 700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지진이었나 봐요. 그렇죠? 건물은 1,100여 채가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2015년 네팔에서도 규모 7.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8천여 명이 사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했네요. 그렇죠? 그리고 집 14만 채가 파괴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0년 IT공화국에서 규모 7.0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이때는 30만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보셨더니 굉장히 지금 무섭죠. 그렇죠? 우리 인명피해가 있는 거, 그리고 우리 살고 있는 집이라던가 이런 건물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죠? 지진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그 피해도 지금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규모가 클수록 우리 아까 그 지진의 단위라고 보셨죠?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가 규모라고 얘기했었는데요. 이 규모가 클수록 아무래도 더 강한 지진이기 때문에 피해도 크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또 같은 규모의 지진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위에서 조금 보셨듯이 같은 규모였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똑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같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지진이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지진 발생으로부터 그 거리, 그런 것들이라던가 또는 어느 정도 대비를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지진의 경보 시기, 만약에 뭐 지진이 일어나기 1시간 전에 알려줬다던가, 예를 들어서 지진이 일어나기 뭐 한 하루 전에 알려줬다던가,
아무래도 미리 알려줄수록 우리가 대비를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진에 대해서 경보 시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도시와 정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쭉 한번 지금 여기 지도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보셨는데 여기 지금 색깔별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된 것은 5년간, 그리고 이렇게 표현된 것은 지난 2주간,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은 8월 27일, 28일 이렇게 해가지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가만히 봤더니 다 똑같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좀 비교적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발생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좀 바다에서도 발생하고 뭐 육지에서도 발생하고 다 발생하는데 특히나 자주 일어나는 지역은 좀 띠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특정 지역은 띠 모양으로 이렇게 일어나고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거든요. 보이시죠? 우리나라가 여기 있는데 우리나라 주변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자주 지진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띠 모양으로 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을 띠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지진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단어도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특히나 우리나라 지진 분포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진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나요? 네,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1978년부터 2015년까지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것을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진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뭐 규모에 따른 세기, 피해 정도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뭐 2.0 정도의 규모는 사람이 느끼지 못하고요. 우리 한 5.0 정도 봐주시면은 그릇이 떨어질 정도, 그리고 창문이 깨질 정도로 굉장히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7.0 정도는 도로 건물이 부서지고 철로가 휠 정도의 그러한 세기, 그리고 피해 정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봐주시면 되겠죠. 자, 지진의 세기를 나타내는 단위 무엇일까요? 바로 규모가 되겠죠. 숫자가 어떨수록 강한 지진이에요? 바로 클수록 강한 지진입니다.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며 육지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요? 바다에서도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을 특정한 지역을 따라서 무슨 모양을 이뤘었죠? 바로 띠 모양을 이룬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지진을 나타내는 단위, 규모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우리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왜 일어나는지 발생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지진의 발생 원인 알아봅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요, 지층의 모양이 왜 달라질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층이라는 것은 우리 땅에 뭐 여러 가지 암석, 뭐 자갈, 모래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죠. 그 층을 우리가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수평으로 이루어진 지층도 있고요. 여기 봤더니 이렇게 휘어져 있는 지층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습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휘어진 것을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는 이렇게 잘 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끊어져서 이동한 지층, 이것을 우리가 끊어진 친구들을 단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층의 모양이 이렇게 수평한 층도 있고 휘어진 친구들도 있고 끊어진 친구들도 있는데, 이렇게 수평이었던 친구들이 어떠한 그 힘을 받게 되면 휘어지거나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해서 왜 이렇게 휘어지고 끊어지냐면요, 엄청나게 커다란 힘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휘어지거나 끊어지는 요런 층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친구들이 휘어지고 끊어질 때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양쪽에서 힘을 줘가지고 휘어졌어요. 이렇게 휘어질 때 땅이 흔들릴 수 있겠죠. 그렇죠? 휘어질 때도 그렇고 끊어질 때도 그렇고 땅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요, 이렇게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 즉 내부에서, 지구 내부에서 엄청난 큰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 땅의 흔들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우리 실험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지진이 만들어지는지 그 발생을 모형으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기에 우두룩을 들고 있습니다. 그쵸? 우두룩을 이렇게 들고 있어요. 양쪽 끝을 지금 손으로 잡고 천천히 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밀면서 우두룩의 모양을 관찰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천천히 잡고 밀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볼록하게 휘어지고 있어요. 우리 아까 휘어진 걸 뭐라고 얘기했었죠? 지층 중에서 휘어지는 것을 습곡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치 습곡처럼 이렇게 휘어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천천히 밀던 걸 점점 세게 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세게 훅 밀어가지고 봤더니 여기에 지금 어떻게 되냐면 끊어졌는데요. 그냥 뚝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 끊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끊어질 때 끊어진 부분이 떨리고 손도 떨리고 하면서 이렇게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요걸 봐주시면 돼요. 우두룩이 휘어지는 것은 실제로 땅이 휘어지는 것 같은 습곡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미는 힘이 조금 약했어요. 약했을 때 휘어졌죠. 그래서 여기 지금 모형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내부에 큰 힘이 작용하면서 습곡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휘어지며. 그렇죠? 그 다음에 끊어질 때 우두룩이 끊어질 때 상당히 강한 힘으로 이제 우두룩을 밀었더니 툭 끊어졌죠. 근데 중요한 건 끊어지면서 떨림이 있었어요. 흔들림이 있었죠. 그걸 실제 지층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구 내부에 큰 힘이 오랫동안 작용을 할 때 지층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러면서 지진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두룩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니다. 땅속의 지층, 이 땅속의 지층이 내부에서 생기는 그 큰 힘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 휘어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휘어지다가 끊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땅이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지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진 발생 모형 실험 방금 전에는 우두룩을 이용을 해서 했었는데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무차륵을 가지고 이렇게 밀었을 때는 처음에는 좀 약할 때는 휘어졌는데 힘이 세게 했더니 심하게 휘어지고 있죠. 그죠? 쌀과자를 가지고 이렇게 힘을 주었더니 둥글게 휘어지다가 나중에는 부러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그렇죠? 플라스틱 자 같은 경우도 둥글게 휘어지다가 견디지 못하고 부러지면서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로도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그 실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밖에 또 땅이 흔들리는 그 원인 뭐가 있을까요? 화산 분출할 때. 우리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그 밖으로 나오는 순간 땅덩어리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산사태 날 때 지하에 동굴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너질 때도 일어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도 충분히 땅이 흔들릴 수 있겠죠. 운석, 이제 우주에서 날아다니던 운석이 지구로 와서 그 운석이 지구 표면과 이렇게 부딪힐 때 그럴 때도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지진 발생의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셨더니 지층이 지금 끊어지고 있어요. 이거 우리 뭐라고 부르죠? 단층입니다. 그죠? 지층은 지구 뿅뿅에 커다란 힘을 받아 휘어지거나 끊어집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지구 내부죠. 안쪽에서 커다란 힘을 받아서 휘어지거나 끊어집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보셨더니 지금 힘을 받아가지고 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진 발생 모형 실험에서 우두룩이 휘어질 때 짧은 시간에 손으로 미는 약한 힘이 작용하지만 실제 지층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단시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랫동안 지구 내부에 큰 힘이 지층에 작용하면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이 일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이제 지진의 피해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인명피해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물이 무너지거나, 우리 집이 무너지거나, 그쵸? 도로가 막 이렇게 휘어지거나, 이런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일단 지진이라는 것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보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만약에 뉴스에 났어요. 1시간 후에 지진이 날 것 같습니다. 대피하세요. 라고 이렇게 난다면 우리 뭐부터 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당황하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미리미리 우리가 공부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지진이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안 일어나게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조금 대비를 해야 돼요.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 미리 좀 대비를 해야 되겠죠. 어차피 일어나는 피해이긴 하겠지만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죠. 일단 건물을 지을 때 내진 설계를 합니다. 요즘은 우리 건물 지으실 때 내진 설계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지진에 의해서 땅이 흔들려가지고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죠? 그래서 건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계를 하는 것을 내진 설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높은 곳에 무거운 물건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땅이 흔들리면서 그 위쪽에 있는 것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거운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아래쪽으로 내려놓는 것이 좋죠. 그렇죠? 그리고 구급 약품, 비상식량, 그리고 이제 빛이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전기가 안 들어와서 우리 뭐 빛이 없을 수 있으니까 손전등, 그리고 라디오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뭐 뉴스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지진이 어떻게 될 것이며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라디오 필요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이제 또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소화기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대피 방법, 이것이 여러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집안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집안에 있는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요. 또는 뭐 몇 시간, 뭐 몇 분 후에 지진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우리 책상 또는 식탁 밑으로 가서 책상 다리를 꼭 잡고 방석등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그렇죠? 해서 아무래도 책상이라든가 식탁 그 부분이 좀 단단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가스밸브 잠그셔야 돼요. 그것이 새어나와서 또 불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스밸브 잠그셔야 되고요. 비교적 안전한 벽 모서리, 화장실, 목욕탕 이쪽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겠죠. 자, 백화점이나 극장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르르르 이동하다가 또 다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지진을 느끼게 되면은 좌석에서 머리를 감싸주셔야 돼요. 머리 다치면 뭐 이동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머리 감싸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진동 멈출 때까지 그대로 앉아있고, 그리고 안내원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구나 계단으로 급히 몰려가다가는 이제 사람이 몰리면서 또 다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 주셔야 되겠죠. 자,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정되어 있는 물체, 고정된 물체를 꽉 잡고요. 그 다음에 안내방송에 어떻게 하세요 라고 지시가 떨어지면 이제 그곳에 따라서 이동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뛰어내, 이거 너무 위험한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지나가는 차량에 치이거나 고압선, 여기 이제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데 우리가 거기 이렇게 만져가지고 감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죠. 자, 등산이나 여행 중일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산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 급경사지에서는 산사태, 산이 이렇게 무너져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뭐 산사태가 일어나거나 절벽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고, 방송 그리고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서 대피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이제 해안가에서 지진 해일 특보라는 것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쓰나미라고 들어보셨죠? 그것이 이제 지진 해일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발령이 되게 되면 해안가 같은 경우는 물에 의해서 또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높은 곳으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높은 지역이나 해안에서 먼 곳으로 대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대피 방법
익혀두시면 되겠죠. 자, 그림으로 한번 봐주시면 집 안에 있을 때 지금 책상이라던가 그 밑으로 들어가서 머리 보호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백화점이나 극장 같은 경우에 사람이 너무 몰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거 주의해 주셔야 되고요. 안내사항에 따라 주시면 되겠고, 지하철 탔을 때는 고정되어 있는 거 꽉 붙들고요. 그쵸? 거기에서도 이제 안내방송 따라주시면 되겠고요. 등산이나 여행 중일 때 산사태나 이런 것도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자, 지진이 발생한 후 해야 할 일. 일단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막 흔들리다 멈췄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일단 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친 사람이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좀 심하게 다친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제 병원으로 옮기는 것에 도움을 주셔야 되겠죠. 라디오라든가 이런 거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지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방송이 나오니까 상황을 계속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진이 딱 일어나서 끝났다 라고 해서 살았다 이게 아니라 여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상황을 살펴주셔야 돼요. 자, 그 밖의 장소 대피 방법입니다. 건물 안에 있습니다. 뭐 창문, 발코니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가 깨져가지고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지시고요. 책상, 탁자 밑으로 빨리 대피하시고, 승강기,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거길 딱 탔는데 만약에 전력 전원이 공급이 안 돼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안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단 이용해 주시고요. 학교에 있을 때는 넘어지는 선반, 책장 이런 곳이 넘어져서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피해 주셔야 되겠고, 책상 밑에 들어가서 몸 웅크리고요. 선생님이 지시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 막 분주하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침착하게 이렇게 해서 운동장으로 대피하는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진이 뭐 규모가 어떻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땅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기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지진계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서 땅의 흔들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진계라는 것으로 지진을 관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땅이 흔들리게 되면 이 아래에 있는 친구 보시면은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땅에 고정된 지진계, 요 땅에 그 고정된 지진계는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이게 위에 있는 추가 있어요. 그 추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친구는 고정이 돼 있고 지진이 일어나면 이 친구가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관측을 할 수 있는 지진계가 되겠습니다. 자, 지진이 발생하기 전 지진에 대비해서 뿅뿅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급하게 막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어요. 어머니 좀 과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뭐 챙기셔야 될까요? 구급약품, 비상식량, 손전 등 이런 것들 챙겨주시면 되겠죠. 건물 안에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책상, 탁자 밑으로 대피해 주셔야 되겠죠. 아래로 들어가셔서 이제 머리를 보호하고 이렇게 대피해 주시면 되겠고요. 승강기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를 이용을 해야 돼요? 바로 비상계단을 이용해서 대피합니다. 이 방법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흔들리는 땅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고요.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